여러분, 혹시 지도에서는 사라졌는데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향, 그런 곳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곳, 개풍군 광덕면의 기억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때는 2007년. 편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옛날에 보통학교 선생님이셨던 분, 그리고 여러 면민회 고모님들과 회원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어요. 이분들이 풀어놓는 기억의 조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잃어버린 그곳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편찬 위원장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이 마을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돈으로 뭘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서로 믿고 거래를 했다니, 와, 어쩌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풍부했던 곳이 바로 여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마을 이름에 얽힌 사연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지명 하나하나에 그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마을은 원정동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멀리 있는 우물이라는 뜻인데, 아니 왜 하필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와, 면민회 고모님의 기억을 들어보니까 정말 신비로운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엔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따뜻하고 여름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차가웠다고 하니까요. 이 좋은 물을 얻으려고 먼 데서도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대요. 아, 그래서 먼 우물 원정동이 된 거군요. 자, 다음은 유정동입니다. 여기는 이름에서부터 뭔가 서정적인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버드나무와 우물이 상징이었던 곳이죠.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시원한 우물가에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아주 정겨운 풍경이요. 옛날 분들은 이렇게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지었던 거죠. 유정동은 바로 그 버드나무가 마을의 상징이자 이름이 된 경우예요. 참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장명법이죠. 이번엔 주촌동, 뱃말이라고도 불렸던 곳으로 가볼게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활기가 넘치는 항구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편찬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여긴 그냥 평범한 어촌 마을이 아니었어요. 강화도, 연평도에서 오는 배들이 꼭 들르던 중요한 기착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자와 사람이 끊임없이 오가던 아주 북적이는 경제 중심지였던 셈이죠. 자, 이렇게 마을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이제는 그 땅과 물에 기대서 살아갔던 분들의 진짜 삶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덕면의 생업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개매기입니다. 이름 참 재밌죠. 말 그대로 개울을 막아서 고기를 잡는 아주 지혜가 담긴 전통 방식이었어요. 방법은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똑똑해요. 썰물 때 미리 그물을 쫙 쳐놓는 거예요. 그럼 밀물 때 고기들이 신나게 들어왔다가 다시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지면 그물 안에 고스란히 갇히게 되는 거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답을 찾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물 한번 쳤을 뿐인데 운 좋은 날에는 물고기가 수레로 대여섯 개를 꽉 채울 정도였다니, 이건 뭐 온 마을이 잔치를 벌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풍요로움이었을 거예요. 자, 물에서는 개매기를 했다면 땅에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인삼 농사입니다. 특히 광덕면에서는 아주 특별한 비법으로 인삼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바로 비료 만드는 방식이에요. 무려 40년, 50년 된 집 흙벽 있잖아요? 그걸 긁어다가 비료로 쏟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했냐면요. 심지어 이 흙을 팔아서 새 집을 지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하죠? 오랜 세월을 거친 흙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아, 그리고 밭 주변에 쳐놓은 울타리 층수만 봐도 인삼 나이를 딱 알아맞혔다니 이것도 정말 기발한 방법 아닌가요? 자, 이제 먹고 사는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던 잊을 수 없는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동네에나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전설적인 인물. 광덕면에는 그야말로 씨름으로 동네를 평정한 천하장사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시절 씨름은 그냥 운동이 아니었어요. 마을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큰 축제였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온 마을의 영웅이 되는 거죠. 이 한마디면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 같네요. 당시 씨름 대회의 우승 상품이 바로 황소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근처 마을 대회에 나갔다 하면 소는 그냥 다 타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영웅이 꼭 씨름판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시절 한 선생님의 조용하지만 정말 위대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농사일로 바쁠 때 학생들을 동원하던 시절에 상금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교장 몰래 교실에 남져서 공부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을 걸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신 정말 참된 스승님이셨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평소엔 흩어져 지내던 온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아주 즐거운 축제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광덕면에서 1년 중 가장 큰 축제, 가장 큰 명절은 바로 초등학교 운동회였대요. 아이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온 면민들이 다 같이 일을 쉬고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웃고 떠드는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 되는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마을 대항 이어달리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 이겨라! 하고 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다 보면 경쟁심을 넘어서는 아주 끈끈한 유대감 같은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는 광덕면 주민들의 기억을 따라서 시간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록 장소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 그 고향은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